이전 강의에 계속 이어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최소인 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자, 2차 함수인 손실함수는 이때까지 2차 함수를 많이 다뤘어요. 최소인 점에서 여기 중요하니까 줄 그을게요. 미분계수가 0이에요. 최소인 점이라는 거는 꼭지점이라는 거죠. 꼭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므로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실제 인공지능 학습에서는 손실함수의 미분계수가 0에 가까워지도록 매개 변수를 거듭하여 갱신해 나간다. 하나의 매개 변수를 딱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분계수가 0에 가까워지도록 매개 변수를 계속 바꾼다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매개 변수를 조절하여 손실함수가 최소일 때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는 게 아니고 근사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근사적으로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찾는 건데 근사적으로 찾아가는 이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사하강법이라고 하고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P라는 점에서는 지금 음의 미분계수를 가지고 있죠.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럴 때는 A축의 양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이동해서 결국에 이 꼭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겠고, 이 Q라는 점은 지금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의 미분계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A축의 음의 방향, 왼쪽이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점 기울기를 작게 하여 0에 가까워지는 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참고 부분 한번 보세요. 손실함수가 최소인 점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는 반복의 횟수를 제한하여 경사하강법을 종료하거나 임의의 작은 값을 설정하고 이것보다 작은 손실값을 가질 때 경사하강법을 종료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예시를 봤는데요. 밑에 요거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이동하기를 충분히 반복한다면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는 점에 가까이 이르게 되고 매개 변수 이제 A 값을 적절히 택해야겠죠.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택해서 만든 예측 모델 fx는 ax는 최적화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을 아래 순서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서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을 해가지고 최초 A 값을 임의로 입력을 해야 돼요. 이것도 임의로 입력할 때도 조금 비슷한 값으로 입력을 하면 좋겠죠. 최소점이랑 비슷한 값의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하고 이제 그때의 미분계수 E-A, E'A라고 읽을게요. E'A를 계산을 해요. 근데 이 프라임 A 값이 내가 생각하기에 컴퓨터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0에 가까운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A-K의 E 프라임 A 값을 새로운 A 값으로 정해야 돼요. 지금 이 모양이 왜 나왔는지 갑자기 의심스러울 거예요. 요건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요 값을 새로운 A 값으로 돌려서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면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충분히 0에 가까워지는 점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얘를 통해서 현재 A 값이 최적이라 판단하여 예측 모델, 1차 함수의 예측 모델 fx는 ax를 완성하는 겁니다. 요 인공지능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실제 문제 풀이하면서도 같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뒷페이지 124페이지로 한번 와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죠. A-K의 E-E'A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 매개 변수 A를 갱신하면서 예측 모델 fx를 최적화하여 예측의 오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인공지능의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학습을 위한 식, 여기 네모 한번 해볼게요. A-K E'A에서 K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학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학습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공지능 학습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속도를 더 느리게 하는 건데요. 너무 큰 학습률을 가져도 안 좋고 너무 작은 학습률을 가져도 안 좋아요. 적절한 학습률을 가져야 되는 거고 왜 그래야 되는지는 나중에 교과서 126쪽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요. 1차 함수 모델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세 점이 있어요. 1,1, 2,1, 2,3이 있는데요. 일단 이 세 점에서 손실함수 E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오차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오차는 예측값에서 기억나죠, 여러분? 예측값에서 빼기 실제값. 좀 밑에 적어볼게요. 실제값을 빼주면 돼요. 결국에 예측값은 fx 값에서 나오는 거죠. ax라고 보통 적고 실제값은 그냥 y값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EA라는 손실함수 찾기 위해서는 EA도 우리 정의를 했어요. 뭐로 정의를 했냐면 이 오차 제곱의 뭐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오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각각의 오차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1을 넣었을 때의 값 a 빼기 함수 y 값 1, a 그 다음에 2a 빼기 1, 그 다음 2a 빼기 3 이렇게 세 가지 오차가 나오고 이것의 제곱을 한 값들을 평균을 구해서 3분의 2를 곱해준 거죠. 이거 계산을 했더니 3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3분의 11이 나왔고 표준형으로 바꾸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3분의 2가 나와요. 즉 a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죠. 손실함수가. 자, 이렇게 EA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제는 이 경사하강법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 최초 매개 변수 A와 학습률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정해줘야 돼요. 최초 매개 변수 A 값을 어떻게 뒀냐면 0으로 두고 그때 학습률을 0.1로 둘 겁니다. 자, A에 대한 2차 함수, 지금 손실함수죠. 손실함수 2A가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분의 11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A는 T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을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미분계수 찾는 법 얘기했죠. 이 프라임 A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 프라임 A는 우리 지수 부분을 한 개씩 내려주면 되죠. 여기로. 3이 6A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대신에 T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임 T는 6T 마이너스 6이 되고 이제 이 도함수죠. 도함수 값이 0이 되도록 미분계수 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A 값을 선택을 해야 돼요. 처음에 초기 값으로 0을 선택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0을 넣는 거예요. 이 T 값에 0을 넣는 거예요. 0을 넣으면 값이 이 프라임 0은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마이너스 6은 충분히 0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마이너스 6은 충분히 0에 가깝지 않다고 판단. 그럼 새로운 A 값을 정하는 거예요. 초기 값이 A0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값은 A1이 될 거예요. 근데 A1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디 있었냐면 아까 요 과정. 요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A1은 오른쪽에도 적혀 있긴 하네요. 여기에. A1은 A0 빼기 학습률 K는 지금 0.1이죠. 0.1 곱하기 A 프라임 A0이에요. 자, A0의 값은 아까 0이었죠. 0 넣으면 되고, E 프라임 A0의 값은 아까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6이었죠. 그래서 계산 쭉 해보면 이 값이 0.6으로 가요. 0.6도 0에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이 안 되죠. 더 가깝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결국에 A3 값, A3가 0.936이 됐을 때 그때 미분계수 E 프라임 0.936이 마이너스 0.3384가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더 가깝게 만들어지고 싶은 거죠. 이 A1, A2, A3까지 이렇게 구하는 과정은
손실함수 EA를 최소화하는 매개변수 A의 값은 지금 1로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0, 0.6, 0.84, 0.936 점점 이 과정을 무한번 반복을 하면 1에 가까워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정확하게 값을 구했어요. 2차 함수 표준형에서 꼭지점에서의 x좌표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최소값이 나오게 되려면 a값이 1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차 함수라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1에 가까워지고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0.96, 마이너스 0.384까지 반복이 돼서 어디로 가까워져야 되냐면 미분계수는 0에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0에 가까워져야지만 그때 경사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정을 반복을 했는데요. 교과서 125쪽 위에 한번 볼게요. 4단계를 보면 미분계수 E'A의 절대값이 0.001보다 작을 때 경사가 충분히 0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단다고 했을 때 어디서 이게 종료가 되냐면 A10에서 종료가 돼요. A10의 값이 복잡하죠. 0.9998951 사이로 최종 결정이 되고 그때 이 A10의 값이 결정이 되면 이제 추세선, 예측 모델이라고도 얘기하죠. 요거는 추세를 보여주는 예측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A10의 값을 기울기로 가지고 와서 fx는 0.9998951 사이 x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어디서 일어난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주입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A 값을 계속 반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매개변수 A의 값이 갱신됨에 따라 손실함수의 값은 최소화될 거고 이 자료의 산점도에서 이 추세선 예측 모델 Y는 ANX가 최적화되는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아요. 여기 보니까 Y는 X가 지금 아까 있는 점 1,1, 2,1, 2,3의 추세선이죠. 요게 추세선이에요. 근데 A 초기값에서부터 지금 A1, A2, A3으로 바뀌면 이 추세선으로 점점 이 직선들이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는 추세선에 가까워지니까 이 손실함수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미분계수를 적절히 잘 구하는 과정을 알고리즘에 잘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제 5번 나왔네요.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예제 5번은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은 밑에 문제 5번 보이죠? 이 문제 5번은 과제로 내겠습니다. 요거 과제로 풀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요거 제출해야지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할 겁니다. 강의를 꼭 다 듣고 이 과제를 풀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 예제 5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손실함수가 2차 함수로 나왔네요. 풀이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 2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에서 최초 a 값을 5. 그럼 최초값 a 0이라고 보통 적어요. a 0은 5가 되고 그때 학습률 k를 0.1로 둘 겁니다. 자, 경사하강법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돼요. a를 몇 회 갱신할 거냐면 딱 2회. 그러니까 a2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 손실함수의 도함수 찾아봅시다. E'A는 이제 좀 익숙하죠. 4a-6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풀이 밑에 보면서 해볼게요. 풀이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값을 이제 도함수에 넣어봐요. 미분계수 구하기 위해서. E'A0죠. E' 그러면 5겠죠. 요 값은 얼마예요? 여기다가 5를 넣는 거죠. 20 빼기 6이니까 14죠. 자, 14는 아직 0에 한참 멀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2회만 갱신하면 돼요. 여러 번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두 번째 A1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공식 기억나야 돼요. A0에서 학습률 곱하기 E'5를 해주면 돼요. 자, 계산해보자. A0는 5 빼기 학습률은 0.1
곱하기 2 프라임 5 값은 14예요. 곱하기 14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5에서 1.4를 빼요. 3.6이 되겠죠. A1의 값이 3.6이니까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자, 도함수에 이 A1 값을 넣는 거예요. 한번 넣어보면 2'에 3.6이 되고 요 A 값에 3.6을 넣으면 계산해야겠죠. 좀 복잡하지만 계산해봅시다. 4 곱하기 여기 있네요. 참고해볼게요. 4 곱하기 3.6 빼기 6은 8.4가 나와요. 8.4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미분계수 구하고 이것도 또 0에 충분히 안 가깝다고 생각이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A 값 2에 갱신한 거예요. A1 빼기 학습률 곱하기 2'에 3.6 해주면 되겠죠. 적어보자. A1의 값은 아까 3.6이었죠. 3.6 빼기 0.1 곱하기 미의 8.4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요거 계산해주면 여기 또 참고해 볼게요. 계산 과정은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줄일게요. 2.76이 나와요. 자, 우리 이제 빨간색으로 정리해 봅시다. A를 초기값 지금 5, 두 번째 한 번 갱신하면 3.6, 두 번 갱신했으니까 2.76이 나왔어요. 그래서 2회 갱신한 A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답은 2.76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근데 2.76도 여러분 0에 가깝지 않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이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해줘야 돼요. A3, A4, A5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이렇게 갱신을 해줘야지만 0에 가까운 A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참고만 하고 우리 답은 구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 5번 뭐 절대값도 나오고 하는데 위의 가정을 그대로 밟아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한번 해결해보고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주도록 해주세요. 이때 답은 8분의 1이 나오긴 해요. 요 문제의 답은 8분의 1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답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고 이 풀이 과정과 여기 답이 나오는 과정을 충분히 적어서 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개념은 다 했고 뒤쪽에 한 장 정도의 내용이 남았는데요. 요거는 좀 읽을 거리 개념이니까 읽어가면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률과 최적화의 관계예요. 아까 학습률을 기호로 K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학습률과 같은 거는 여러분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기계가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학습률 K는 매개 변수 A를 갱신하는 변화량에 대한 비례상수로서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 학습에 어떤 거? 속도를 조절을 해줘요. 속도 조절을 해주는 비례상수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매개 변수 A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인데요. 학습률은 사용자, 사람이 직접 결정해줘야 돼요. A는 알고리즘에 계속 넣으면 반복을 통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K의 값은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를 너무 작거나 크게 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최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K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초매개 변수라고도 불러요. 초가 붙은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돼서 초를 붙인 거예요. 초매개 변수 K의 값을 너무 크게 만들어주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돼서 최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적혀져 있죠. 그래서 중간에 두 개가 이제 적절한 학습률 K 값을 가지는 거거든요. K 값이 이렇게 적절하게 잘 밑으로 가서 잘 진행되는 경우고 조금 작은 K 값, 작은 학습률을 가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는 안 하고 조금씩 폭을 조금씩 작게 하면서 0에 다가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작은 학습률을 가지면 여기서만 계속 움직이게 돼요. 최적화가 잘 진행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대면 수업 때 한번 공학적 도구를 통해서 학습률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 이제 내용만 얘기하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지역 최속감 문제예요.
뭐 2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 꼭지점에서 가장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경사하강법 적용에도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 아래쪽의 그림과 같듯이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최소 부분이 좀 달라져요. 3을 초기값으로 본다면 지금 1이 최소값으로 생각이 될 건데 4를 초기값으로 생각을 한다면 2가 최소값으로 생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경사하강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손실함수 EA죠. EA의 값이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서 최저점에 도달하기를 바라면서 조금씩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마치 산 정상에서 내려갈 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이제 짚으면서 확인하면서 내려가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2차 함수와 같이 볼록한 함수면 괜찮아요. 이렇게 될 건데요. 즉 바닥에 이른다는 것은 손실함수 값이 최소이고 경사가 0인 곳에 도착한 것을 의미해요. 언제? 2차 함수일 때는. 근데 실제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손실함수들은 2차 함수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겠죠. 실제로는 계란판이나 산의 능선, 여기서 보이는 요거예요. 산의 능선처럼 이런 형태를 띈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림과 같이 본다면 아까 얘기한 거 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그림 보면서 3에서 출발하면 점 1의 근방에서 최소값을 갖는 지역적 최소점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점이 아닌데 최소점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역적 최소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학습을 종료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최적화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고려를 한다면 점 2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지점으로 이동해서 지금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역 최소값 문제라고 실제로 용어를 부른다는 거예요. 만일 점 4에서 출발을 했다면 경사하강법을 이용했을 때 전역 최소값에 도달할 가능성, 전체 지역이에요. 전체 지역에서 최소값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초기 출발점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금의 실험이나 관찰이나 그런 자료 조사를 통해서 초기 출발점을 올바르게 선택을 하면 최적화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는 조금 차원이 올라갔어요. 손실함수 우리는 이때까지 EA에 대해서만 배웠거든요. 조금 간단한 것들만 다뤘어요. 근데 이렇게 손실함수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EA, B.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손실함수에 대해서는 경사하강법 적용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면 매개 변수 A, B에서 구한 미분계수, 각각 A에 대한 미분계수, B에 대한 미분계수를 각각 구해서 두 매개 변수의 수정을 반복해 나가면 돼요. 우리가 아까 그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찾았죠. 그래서 A에 대해서도 찾고 B에 대해서도 찾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겠죠. 그래서 컴퓨터 같은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고 한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 손실함수 EA와 같은 것으로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 손실함수에 일반화시켜서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단원 경사하강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면 수업 때는 조금 더 이제 컴퓨터로 실습을 해보는 수업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